안녕하세요. 밴쿠버에 사는 영어 코칭 플래너 애나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어를 언어다운 언어처럼 못하는 이유는 영어의 그림의 형상화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반드시 그림이 그려지는 형상화 작업을 거쳐야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언어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듣기 평가에서 지문이 조금만 길어지더라도 우리 학생들 당황 많이 하시죠? 아주 쉬운 문장만 들리고 아는 단어만 들리다가 발음도 못 알아듣고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장이나 내용을 그 학생의 말로 다시 해보라고 하면 거의 초입 부분에 들었던 몇 문장과 알아들었던 단어들만 말하곤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지문으로만 알아듣고 듣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 토익을 800점에서 900점대의 고득점 학생들이 홈스쿨에 참가하는데 정작 기본 회화는 겨우 서바이벌 잉글리시 정도이고 학원에서 배운 찍기 실력으로 고득점을 맞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찍기 나쁜 것이 아니죠. 점수가 고득점으로 잘 나오려면 찍기와 전체적인 시험의 흐름을 아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별개의 얘기로 시험 찍기와 기술, 문법을 가르치는 수준은 아마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 해외까지 와서 ESL을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극심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SL의 커리큘럼의 기본은 문법을 단지 영어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ESL이 영어를 배우는데 10년 이상의 문법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었는지 시간이 되면 다른 영상을 통해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근래 ESL 학원이 수십만 명의 학생을 거치고도 많은 효과를 내지 못해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인 하나, 아직도 핵심적인 것에는 접근하지 못한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어의 형상화, 즉 언어를 듣고 그림이 그려지거나 그 모습이나 말하는 내용이 그려진다면 이미 그 언어의 주인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영어는 외국인과 만나서 우리가 배운 문법과 단어를 순서에 맞게 짜맞추면서 영어를 말하는 그 순간에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눈만 껌뻑거리고 알을 반복하다가 그저 버벅거리고 끝나고 맙니다. 그나마 패턴 영어를 외워서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낫겠지요. 우리가 배웠던 영어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배웠던 문법과 정형화된 회화체 또는 역사 내지 사회, 생활, 문화를 글로서만 배운 우리로서는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배운 세월 속의 경험과 그 내용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형상화를 배우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배웠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주위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주로 아이들이 언어를 처음 접할 때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엄마 해봐. 엄마, 아빠, 아빠 해봐. 혜민이 배고프니? 엄마가 맘마 줄까? 맘마, 까까. 많이 본 영상들이거나 모습들이죠. 오늘 학교는 재밌었니? 오늘 선생님 말은 잘 들었고 무슨 일이 있었니? 너는 누구랑 제일 친하니? 등에서 엄마와 나눴던 생각이 나고 엄마에게 발음을 교정받고 들었던 대화들이 자신의 뇌 속에 저장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카피하고
똑같이 써먹는 것이 언어죠. 너는 왜 그 친구가 좋니?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등의 수많은 난처한 질문 속에 몇 번은 속지만 다시 그 질문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난처했던 감정과 그 환경 등이 기억 속에 저장되고 엄마 지금 바쁜데 이것 좀 도와줄 수 있니? 라는 대화 속에서 그때의 그림이나 어떤 장소들과 상황이 그려지는 등의 언어의 발달 과정을 거쳐 연습해온 세월의 바탕이 우리에게서 배운 영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어란 언어가 지닌 그림으로서의 형상화 과정을 거치는 작업인 시간이 없이 억지로 외운 단어들과 문장만을 만들어 공허하게 뱉어냅니다. 이것이 언어일까요? 네요. 대한민국에 외국에 안 다녀온 분일지라도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이 영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다는 사실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를 많이 좋아하시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거나 아니면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몇 년 유치원 생활을 학생들과 일한 영어 선생님들은 외국에서 몇 년을 사신 교민들보다 훨씬 우수하고 멋진 영어를 합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를 읽어주고 아주 쉬운 대화를 수없이 함으로써 언어의 체계화 과정 중 형상화를 만드는 방법을 무슨 원리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시각적으로나 재미 면에서 또는 두뇌의 이해도 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기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도 본인도 영어의 형상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은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이 그림에서 표현되는 환경과 배경, 그리고 주인공의 성격과 나이에 따라 목소리가 다른 성우가 하듯이 목소리가 아주 틀리게 하면서 아주 크고 또렷하게 외워서 들려주곤 하죠. 엄청난 올바른 언어 교육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약간 공부의 팁을 찾으셨겠죠? 두 번째, 영어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이 2, 3개월이 되었을 때쯤 선생님, 영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나와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홈스쿨에 들어간 학생들은 영어적인 면에서 우사인 볼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지금 막 경기장에서 걸음걸이를 시작한 자신들과를 비교해 왜 3개월이나 됐는데 내가 우사인 볼트와 대결할 수 없나요? 라고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론 언어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정상적인 속도로서는 아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시점에서 영어를 확립하는 초기의 6개월 과정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홈스쿨링 과정에서 6개월 동안 기간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는 철저한 발음, 교정과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어의 형상화를 정립시키는 과정이고 학원 또는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6개월 정도면 아주 기초가 약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중급 이상의 언어 회화를 정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언어로서의 기능, 특히 누군가가 영어로 긴 문장을 설명하면 모국어처럼 영상이 그려지거나 자신이 경험했던
모습들이 생각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의 형상화의 과정을 빠뜨린 비정상적인 학문적 언어로서의 기능만을 공부한 대한민국의 잘못된 언어 교육 방법의 결과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개인적으로 수억 원의 돈과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아직도 영어의 세계 순위는 꼴찌일 수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언어는 모든 배우는 기술 중 아주 특별하고 세밀한 기술입니다. 모든 상황마다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과 동시에 나와야 하며 또한 발음이 철저히 정확해야 하고 또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사고가 미리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말하는 AI 같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점에 여러분은 다른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선생님, 영어는 모국어를 영어로 쓰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영어가 자연스러울 수 없나요? 그렇지 않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도 처음 홈스쿨링을 시작하고 긴가민가 간가했던 부분을 7년 전 홈스쿨링에 참여한 제 조카의 결과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강화하여 만든 가장 핵심인 영어 공부 방법 중 하나에 대해 다시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